안녕하십니까. 저 부동산 공시법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부동산 공시법에서 공시제도에 관한 개념을 잡고 지적제도, 등기제도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과 등기제도 중에서 지적을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지적의 개념을 잡을게요. 지적의 개념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복습하면은 부동산 공시제도란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지적과 등기 두 가지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는 제도다. 그 중에서 지적은 사실관계 공시가 주된 내용이고 등기는 권리관계 공시가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지적제도에서 지적이란 것은 청량을 해가지고 청량 수행자, 지적공사에서 청량을 해가지고 청량 성과를 근거로 소관청에서 지적도라는 도면에 경계란 토지 표시를 등록하고 경계가 등록됨으로써 한 필지를 획정낸다. 한 필지 획정한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하고 그 결정된 토지 표시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이라고 그랬고요. 등기에서는요. 자, 일단은 소유권은 공시해서 갑구를 만들고 갑구의 소유권의 대상을 특정해서 표제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 갑이라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가지고 있다. 부동산은 표제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팔아먹었다. 그리고 표제부 팔아먹었다. 그럼 어뢰게 이제 소유권 넘어감으로 인해서 소유권에 관한 변동이 생겼다. 그 소유권을 공시해서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대장의 소유권 이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라는 을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표제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A에게 저당권 설정해준다. 접해먹었다. 뭘 접해먹었냐? 소유권을 접해먹었다. 표제부를 접해먹었다. 이게 저당권 설정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지적으로 와가지고 지적이라는 것이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대장하고 도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대장과 도면을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냐? 지적 공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적이란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 이게 지적이다 말입니다. 자,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 이게 지적인데 그러면은 지적 공부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어차피 토지라는 것이 존재했었어야 된다. 어떤 토지가 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를 만드는 게 지적인데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의 내용이 등록되려면 일단 토지 표시 결정했었어야 되겠죠. 그 결정한 토지 표시를 여기에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한다. 등록. 자, 등록한 결과물, 요 지적 공부, 요게 지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가 되는 것이 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냐? 지적의 3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적의 3요소는요, 토지와 그리고 등록하는 행위와 그리고 지적 공부, 요게 지적의 3요소인데, 그러면 토지란 것은 여기서 개념 부여해 보면은 토지란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객체입니까? 객체죠? 근데 토지란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객체다. 객체. 자, 그리고 등록한단 말입니다. 자, 등록한다면 첫 번째 문제되는 것이 누가 등록하는데 주체가 문제되고, 그리고 무엇을 등록할 건데 대상이 문제되고, 그리고 어떻게 등록할 건데 방법이 문제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했을 때 결과물이 지적 공부인데, 그러면 지적 공부는 크게 나눠보면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장과 도면의 지적입니다. 대장과 도면을 지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적의 개념이 끝납니다. 자,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토지라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토지인데,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떤 토지일까? 어떤 토지일까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적이라는 것이 사실관계 공시하는 게 목적이죠. 자, 하나 뽑아놓고, 자,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토지치고 사실관계 없는 토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토지치고 면적 없는 토지는 없단 말입니다. 면적이 없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말 자체로서 면적은 존재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사실관계 다 존재한다. 자, 그러면 두 개 합칩니다. 지적은 사실관계 공시하는 게 목적이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사실관계 존재한다. 자, 둘이 합칩니다. 합치면은 지적에 대해야 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다. 이래 되는 거예요. 모든 토지가 사실관계 다 존재하니까 지적에 대해야 되는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전제로 두고서 자, 등록을 한다면 누가 등록하느냐? 소관청이 등록한다 그랬죠. 그죠? 자, 소관청이 등록하는데 이 소관청은 구체적으로 시, 군, 구의 장이 됩니다. 시군구의 장. 자, 시군구의 장이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얘가 여기에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그 내용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다 말입니다. 사실관계하고 관계하고 권리관계를 등록합니다. 권리관계. 자, 그러면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실관계라고 그러냐? 그 사실관계는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경계 또는 좌표라고 그랬죠, 그죠? 좌표. 자, 요런 걸 등록합니다. 그럼 요 사실관계는 이러한 내용을 등록하고, 권리관계는 소유권을 등록합니다. 소유권. 그러면 이 얘기죠.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얘가 이러한 내용을 여기 등록한단 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얘가 이러한 내용을 여기 등록한다. 어떻게? 실질적 심사 거친다. 실질적 심사. 자, 저번주에 했던 얘기들이 이거죠. 자, 실질적 심사 거칩니다.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등록합니다. 자, 왜 직권으로 등록하느냐? 요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직권으로 등록했을 때 결과물이 지적공부인데 그 지적공부는 크게 대장하고 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도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자, 대장은요,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자,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것을 대장이라 그럽니다. 넓게. 자, 그리고 도면이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면을 말하냐?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을 도면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가 이것이 지적 공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개념을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지적 제도로 들어와서 지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등록한 지적 공부, 요게 지적이다.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은 요거를 요래 바꾸고 요걸 요렇게 바꾸고 요걸 요렇게 바꿔서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지적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시군구 장으로서의 소관청이 이러한 사실관계하고 소유권 이것을 실질적 심사 후에 직권으로 등록한 이러한 것들의 대장과 이러한 것들의 도면을 지적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적의 개념이 이제 점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지적이 무엇이냐로 한다면은 우리가 저번 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도 지적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소관청이 소관청이 토지의 대장 만드는 게 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청량을 해가지고 대장하고 도면 만드는 게 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건 지적 절차에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적 제도에서의 지적의 개념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관청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이것을 실질적 심사의 직권으로 등록한 대장과 도면 이것이 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지적의 개념이다 말입니다. 이게 자, 지적의 의미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간단합니다. 다음 중 지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면 되겠죠. 그죠? 틀린 것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문제 딱 맞네. 그죠? 뭐 이 중에서 하나만 거짓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거짓말 한번 해볼까요? 이래 거짓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모든 토지라 그랬죠? 모든 토지가 뭐를 제외 요래 빼면 틀려버리죠. 뺀다 그러면 틀려버리죠. 그럼 대한민국 모든 토지 소관청 시군구자이죠. 이거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죠. 이러한 사실관계, 권리관계는 소유권이다. 그럼 지장권이나 지분 넣어버리면 틀려버리죠. 실질적 심사가 직권으로 등록한다. 그럼 여기 형식적 심사 요래 뿌리면 틀려버리죠. 직권으로 등록한다. 내가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버리죠. 지적 공부는 이것이 지적이다. 그럼 요거 빼버리면 틀려버리죠. 뭔 얘기냐? 다 외우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다 외우세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되는데, 자, 외우려면 말 뜻을 알고 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말 뜻. 다 들었죠. 그죠? 저번주에 다 설명했습니다. 자, 들어봤습니까? 저번주에? 들어봤죠? 요건 뭐냐? 그죠?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의 개념 이런 걸 저번주에 다 설명했는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적도가 뭘까요? 임야 대장이 뭘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공시 절차에서 대장하고 도면 만들었죠. 지적 절차에서 대장과 도면 만들었습니다. 필기했어요. 그럼 대장하고 도면 만들 때 도면 먼저 만들었습니까? 대장 먼저 만들었습니까? 도면 먼저 만들었죠.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에서 한 필지 획정한 다음에 내용 결정해가지고 대장에 등록했잖아. 그죠? 토지 대장에. 그러면 도면을 만드는데 그 도면이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도면은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도면을 만들고 한 필지를 획정한 토지 대장에 등록한다 그랬는데 지적도에서 한 필지가 만들어지면은 그 내용은 반드시 토지 대장에 등록합니다. 임야도에서 한 필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내용은 반드시 임야 대장에 등록해요. 지적도에서 한 필지 만들고 결정한 내용은 임야 대장에 간다. 또는 임야도에서 한 필지 만들고 결정한 내용은 토지 대장 간다. 이런 거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매치되는 모습이 지적도 토지 대장, 임야도 임야 대장 항상 이렇게 매치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여기에 등록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여기에 등록된다 그러면은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들어갈 것인지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들어갈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지목이란 것이 용도에 따라 28가지를 분류합니다. 그 28가지로 용도를 부여하는데 지목을 부여하는데 그 지목 중에서 임야, 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야, 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해요. 임야인 토지라 그러면은 임야도 임야대장 들어갑니다. 임야가 아닌 토지라 그러면은 지적도 토지대장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잘리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임야인 토지라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임야가 아닌 토지라서 임야도와 임야대장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원칙이다, 예외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니까. 가령 이런 얘기 볼까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 토지 지목이 무엇일까요? 임야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 임야다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임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대부분의 임야일 뿐이지 임야다라고 확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개념이 잡혔네. 지적도 뭘까요? 지적도 임야도 여기는 경계 나오는 거였잖아. 그럼 경계 나오는데 그럼 어떤 토지에서 경계 나오지? 그럼 임야가 아닌 토지에 대한 경계 등록한 장부가 지적도네. 토지 대장은 뭐지? 그럼 임야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한 장부네. 임야도는 뭐지? 임야인 토지에서 경계 등록한 장부고 임야 대장은 임야인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한 장부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이 우리가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인 지금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바라는 거 없습니다. 말뜻을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죠? 법을 공부할 때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이게 뭐냐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진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적도 뭐예요? 지적도 임야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경계 등록한 거 그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토지대가 뭡니까? 구청이 그거 봤는데 그거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토지대다 임야가 아닌 토지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한 장부 그게 토지대장이다. 요렇게 개념 지으시라 말입니다. 자, 요게 뭘까요 그러면? 공유지연명부 모르겠다. 처음 보는 거다. 끊자. 알 때까지 끊자. 공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뭘까요?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 그럽니다.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한단 말입니다. 그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 그래요. 토지. 그럼 공유지는 뭐지?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이게이죠. 그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연명이 뭘까? 이을연, 이름명, 있는다, 이름. 그럼 이름을 쭉 이어서 적어놓은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연명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명한다 이런 얘기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사실은, 자, 처음이니까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명이 역적 모의를 합니다. 5명이 역적 모의했습니다. 그럼 역적 모의해가지고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어찌어찌 하자라고 어떤 내용을 서면을 작성해요. 그 서면을 작성한 다음에 한 명한테 배신하면 안 되죠. 배신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배신 못하게 하려고 그 서면을 적어가지고 5명 이름 쭉 적는 거예요. 한 명이 배신해가지고 그게 발각되어 버리면 지까지 거기 역적모에 가담했으니까, 그죠? 못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름을 쭉 5명 적습니다. 그게 연명이라 그래요. 더 비근한 예를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제 좀 큰 이슈가 있습니다. 큰 이슈가 있을 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적고, 이름 좀 적어주세요라고 하는 거 길거리 가다 보면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종이에 열악한 데 있고, 그죠? 거기에 내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사인하잖아요, 그죠? 그게 쭉 이름 적는 거, 그게 연명하는 겁니다. 그게 연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죠. 그럼 공유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소유자가 이름을 쭉 적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름을 쭉 이어서 적는 거 왜 적을까, 그죠? 왜 적을까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법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까다로운 개념이 이래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토지. 자, 한 개의 토지가 있는데, 하나의 토지가 있을 때, 이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반드시 한 개만 성립합니다. 만자 적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 2개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하나만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 한 개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하나의 소유권 행사하는 주체는 한 사람이어도 됩니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하나의 소유권 다 가진다. 이거를 단독 소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소유권을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2사람 또는 3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개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유권은 하나고 소유자는 한 명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 개수는 하나입니다만은 이 소유권의 행사하는 주체, 소유자는 여러 명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아파트 분양받습니다. 그 분양받고 소유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집 아파트 소유권은 누가 행사해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내가 단독 소유합니까? 아니잖아요.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이 말은 하나의 소유권을 지하고 내하고 둘이 공동으로 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한 개입니다만 소유자는 2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명의 아파트가 소유자 2명입니다. 소유권은 한 개지만 소유자는 여러 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행사하는 소유권의 양은 한 개씩 가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나누어 가진다면은 그 나누어 가지는 모습은 한 개의 소유권을 요렇게 나누어 가질 수도 있겠죠.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8분의 2, 8분의 3, 그리고 8분의 3 이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진다면은 이 각각의 소유자들이 행사하는 소유권의 양은 여러 가지 모습이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때 요 각각의 소유자들이